자, 경우의 수. 사건이라는 거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관찰할 때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또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사건이란 용어를 쓰고요.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방금 얘기했을 때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홀수라는 건 1, 3, 5, 3개 있죠. 그치? 그 사건의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법칙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입니다.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 N이라고 한다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플러스 N가지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사건 A가 뭐냐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고요. 사건 B를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볼게요. 그럼 홀수의 눈이라는 건 1, 3, 5, 3개 있으니까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3가지. 2의 눈은 딱 하나인 거잖아.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이때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죠. 1, 3, 5와 2가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지. 그치? 그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즉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거나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 그러면 3 더하기 1에서 총 몇 가지? 4가지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사건 C를 잡았을 때 이번에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C라고 놔볼게. 소수라는 거는 2, 3, 5, 3개 있죠. 주사위 눈에서. 또 이렇게 3가지야. 사건 A 또는 사건 C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했을 때 A와 C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죠. 겹치는 게 있다고. 누구 있니? 3, 5가 있죠? 2개나 있지?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서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물어봤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3가지,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도 3가지, 2개 겹치는 경우가 2가지지? 그래서 이렇게 더하고 빼가지고 4가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 법칙은 우리가 그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더하고 그 다음에 2개 겹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치? 그치? 그게 A 교집합 B지. 요거의 경우의 수를 빼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하게 돼. 그리고 공통이 없을 때 아까 사건 A와 B처럼 공통이 없을 때는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그냥 사건 A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하면 되겠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합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뭐냐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수 M, 거기에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수 N일 때 두 사건 A, B가 연달아 또는 동시에입니다. 연달아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 곱하기 N이라고 합니다. 또 사건 D를 하나 잡을 건데 동전 1개를 던졌을 때 사건 D를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거 한 가지야. 그럼 예를 들어서 사건 A와 사건 B가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 즉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걔는 홀수의 눈이 나오고 동시에 또는 연달아 동전 1개 또 던졌어. 그때 얘가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오고 동전은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물어보면 주사위 홀수 3가지, 동전 앞면 1가지에서 2개 곱해가지고 3가지라고 한다. 이 3가지가 뭘 얘기하냐면 1. 앞면 3. 앞면 5. 앞면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곱의 법칙입니다. 경우의 수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때 중학교 때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빠짐없이 세고 중복 없이 세라 그랬죠. 그게 핵심이에요. 일일이 셀 때 빠짐없이 중복 없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 나갈 겁니다. 한번 문제 볼게요. 예제 1번 봅시다. 굉장히 쉬워요. 1에서 100까지 정수가 한 개씩 쓰여있는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래. 1번 봅시다. 2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자, 100가지 중에 2의 배수 몇 장이니? 50장의 카드가 있겠죠? 그치? 또 5의 배수는 20장이 있죠. 그치? 이때 2의 배수와 5의 배수에 중복된 애가 있는데 2와 5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하면 10이지? 10의 배수가 중복해서 세졌다. 100가지 중에 10의 배수는 10장이 있겠지? 따라서 2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50 더하기 20 빼기 10해서 60 되겠죠. 60가지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은 똑같이 100장의 카드가 있는데 12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럼 12의 배수는 12 곱하기 8이 96이잖아. 8장. 13의 배수는 13 곱하기 7이 91이에요. 7장이 있죠. 근데 이제 12와 13의 최소 공배수는 100이 넘기 때문에 100가지 안에는 겹칠 수가 하나도 없을 거야. 따라서 얘는 그냥 8 더하기 7만 하면 되고 15가지가 있겠죠. 네, 마지막 3번 보면요. 100과 서로소인 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서로소라는 거는 공약수가 1 외에 없어야 돼. 그래서 100을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100과 서로소인 애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겠지? 그럼 100 중에 뭘 빼면 돼? 2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빼면 되는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우리가 2 또는 5의 배수는 벌써 1번에서 구해놨어요. 이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60개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3번의 답은 100 빼기 60 해서 40개가 되겠지. 다음으로 예제 2번을 보면 하나는 방정식, 하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y 순서쌍의 개수를 구할 거야. 1번부터 보면 자, 1번에 x 더하기 2y는 10이고 x, y 중에 곱해져 있는 수가 더 큰 애를 기준으로 세면 더 쉽다. x, y의 순서쌍을 구할 때 y의 최대 숫자부터 넣으면 얘가 5 들어가면 x가 0 돼서 자연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 그래서 4부터 넣을 거야. y가 4이면 x는 2, 3이면 4, 2면 6, 1이면 8까지 되겠죠. 그래서 x, y의 순서쌍 몇 개? 4개가 되죠. 답이 4개야. 자, 2번에는 부등식이 되어 있습니다. x 더하기 3y가 10보다 작다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곱해져 있는 수 y가 더 크지? y 기준으로 셀 거야. 근데 부등식일 때는 어떻게 셀 거냐면 y의 최대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숫자가 3인 것 같아. 그치? y 3부터 대입할게. y가 3 대입하면 x가 1보다 작다지.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습니다. 빵개. 없어. 자, 그러면 y가 2일 때 세볼게. y가 2면 x가 4보다 작다죠? 그러한 x, 자연수 x 3개 있지? 그럼 순서쌍이 1, 2, 2, 2, 3, 2 이렇게 3개인 거야. 또 y가 1이면 x가 7보다 작다니? 얘를 만족한 자연수 6개죠. 이게 마지막이지. 그래서 3개, 6개 더하니까 이 부등식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쌍 9개가 되겠지. 자, 이번에 예제 3번 봅시다. 지금 동전 2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네. 동전은 앞면만 나오고, 동전이 앞면만 나오는 경우, 앞, 이렇게 2개의 동전이 앞 나오는 거죠.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주 사이에서는 소수의 눈이 나온대. 소수는 2, 3, 5 이렇게 해서 세 가지지. 그럼 얘가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나는 경우, 동시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다. 곱의 법칙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자, 약수의 개수 봅시다. 자, 사실 우리 약수의 개수는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약수의 개수 할 때 항상 소인수 분해했던 거 기억하나요? 그러면 360을 소인수부터 합시다. 10, 36, 66. 그럼 보이는 게 여기서 2가 하나, 둘, 세 개 있지. 2의 3승. 3이 하나, 두 개 있지. 3의 제곱. 곱하기 5지. 자, 그랬을 때 2는 안 쓰거나 하나, 둘, 세 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2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3은 두 장이 있으니까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두 개 쓰거나 해서 총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고 5는 최대 하나잖아?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자, 요 지수들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해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외웠었어. 그런 의미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총 24가지예요. 일단 1번 답 24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요. 똑같이 360인데 그 중에서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여기 우리 써놓은 것 중에서 봐봐. 2의 배수가 되려면 최소한 2를 한 개 이상 갖고 있어야겠지. 하나 갖고 있어도 되고 두 개 갖고 있어도 되고 세 개 갖고 있어도 돼. 하지만 뭐만 안 돼? 2 안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2로 갖고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 2, 3에서 3개 되겠지? 3은 그대로 상관없이 3가지, 5는 2가지 해가지고 360의 약수 중에 2의 배수의 개수는 18개야.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를 있으니까 우리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야 되잖아. 구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죠. 540을 소인수분해해서 얘랑 비교해가지고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또는 나처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연산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그치?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180이네. 180은 요거잖아? 2가 하나, 두 개. 3이 두 개. 5 하나 이렇게 되겠죠?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가 공약수의 개수지? 그럼 여기서 얘가 두 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 세 가지. 두 장 있으니까 세 가지, 한 장 있으니까 두 가지 해서 우리가 구하는 공약수의 개수 18가지 되겠죠. 자, 마지막 4번 봅시다. 마지막 4번이 360의 약수이거나 540의 약수인 자연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360의 약수 더하기 540의 약수 빼기 두 수의 공약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다 구해놨는데 540만 안 돼 있죠? 그럼 540이 180 곱하기 3이라며. 여기다 3만 더 늘려주면 되겠네.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5고요. 얘의 약수의 개수 3 곱하기 4 곱하기 2에서 24개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수는 24 더하기 24 빼기 18이죠. 그러면 30개 되겠네. 자, 예제 5번 봅시다. 100원짜리 1개와 50원짜리 2개, 10원짜리 3개가 있다.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지불 방법의 수.
자,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100원짜리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얘는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얘는 안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해가지고 2가지, 3가지, 4가지인데 약수의 개수랑 조금 다른 거는 빵빵빵 있잖아요. 그럼 빵원이지. 빵원 내는 건 지불했다고 안 해. 지불 안 한 거야. 그래서 빵원만 빼줘. 빼기 1.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 23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중요한 건 2번인데 얘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예요. 지금 앞에 23가지 중에서는 요런 게 있어요. 100원짜리 1개로 지불하는 거랑 50원짜리 2개로 지불하는 거랑 지불 방법은 다르죠. 하지만 금액은 100원으로 같지. 지금 50원짜리가 2개나 있어서 문제는 요 2개가 100원과 겹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돈이 겹치는 상황에서는 풀이가 이렇게 되죠. 큰 주화를, 큰 돈을, 주화가 돈이지, 작은 돈으로 거스릅니다. 작은 주화로 거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원짜리, 50원짜리 거슬러. 그러면 50원짜리 몇 개 받아야 돼? 2개, 그렇지. 그럼 얘가 50원짜리 2개 되는 거지. 그럼 우리한텐 총 50원짜리가 4개가 생기고요. 10원짜리는 그대로 3개예요. 10원짜리가 지금 3개 모아도 50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거스를 필요가 없는 거야. 요렇게만 거스르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면 안 쓰거나 하나, 둘, 셋, 4가지 해서 5가지까지 있겠지. 얘도 안 쓰거나 하나, 둘, 3개까지 쓰는 것까지 해서 4가지가 있지. 근데 우리가 여기에도 빵빵인 경우가 돼 있죠. 빵원은 지불하지 않는 걸로 본다 그랬으니까 빼기 1에서 답이 19가지가 돼. 예제 6번은 길입니다. 오른쪽 그림같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길이 있어. 갑과 을이 A에서 중간 지점 C, D를 각각 통과해서 B로 갈 거야. 근데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대. 그러면 갑과 을이 있는데 만약에 갑이 A, C, B로 간다면 을은 A, DB로 가야 되는 거지. 또는 갑이 A, D, B로 간다면 을은 D를 갈 수 없으니까 A, C, B로 가야 되는 거지. 2가지밖에 없지 않니?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 또는이니? 아, 벌써 나 써놨어. 또는이라고 써놨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요거 2개는 좀 이따 더 할 거야. 자, 요거 첫 번째 갑이 C를 거치고 을이 D를 거치는 경우 봅시다. 그러면 갑이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그리고 C에서 B로 가는 거 3가지고요. 얘가 연달아 가는 거죠. C에서 멈추는 거 아니지? 그래서 2개를 곱해서 얘는 6가지가 있고요. 을도 A에 D까지 3가지, D에서 B까지 1가지, 곱해서 3가지가 있고요. 지금 갑이 가거나 또는 을이 가니 아니면 갑, 을이 동시에 지금 통과하는 거니. 갑도 가고 을도 가는 거지. 동시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2가지 6 곱하기 3에서 첫 번째 경우 18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도 사실 똑같이 나와요. 갑이 A, D, B 가면 3 곱하기 1에서 3이야. 길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을이 A, C, B 가면 2 곱하기 3에서 6가지야. 갑과 을이 동시에 이제 B까지 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2개를 곱해줘서 3 곱하기 6 하니까 18가지고요. 얘와 얘는 곱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일어나거나 또는 두 번째 경우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18 더하기 18에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는 36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제 7번 봅시다. 4명의 학생이 가방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배드민턴을 쳤어. 배드민턴이 끝난 후 무심코 가방을 들었을 때 자기 가방을 든 학생이 한 명도 없을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요런 문제 사실 교란순열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런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다만 이러한 유형은 일일이 샌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 네 명의 이름을 내가 A, B, C, D라고 붙여놓을게. 그리고 얘네 가망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가 되겠지. 자기 가방을 든 애들이 없다 그랬어. 근데 A는 A를 가져가면 안 돼. B는 B 안 되지. C는 C 안 되지. D는 D 안 되지. 그럼 여기에 일일이 나열을 할 건데 A 자리엔 A 안 오고 B 자리엔 B가 안 오고 C 자리엔 C가 안 오고 D 자리엔 D가 안 오게 일일이 셀 거야. 그러면 A 자리에 B가 왔을 때부터 이제 A, C, D를 나열하면 되지. 여기 A가 오면 D, C가 되지. 여기에 C가 오면 D, A가 되지. 여기에 D가 오면 A, C 되죠? B가 왔을 땐 요거밖에 없어. 이번엔 C가 왔을 때. 그럼 C 빼고 A, B, D를 나열하면 돼. A면 D, B. D면 A, B랑 B, A가 있지. D일 때. 자, 얘가 D면은 A, B, C를 나열하는 거야. A면 B, C. C면 A, B 또는 B, A지. 맞니? 이게 끝이야. 3개에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9가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수형도를 이용해서 센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순열 조합이 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이 명칭을 사용을 한 적이 없어. 기호도 사용한 적이 없어. 근데 다 배운 것들이거든. 이제 기호와 명칭을 이용해서 설명해 볼게. 우리가 배우는 처음 용어 순열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자, 숫자 카드가 이렇게 나한테 5장이 있어. 1, 2, 3, 4. 근데 이 5개의 숫자 카드를 이용해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야.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중학교 때. 그럼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 5개. 이 중에 어떤 거 와도 되지. 그리고 한 장 썼으면 4장 남죠? 4개. 또 2장 썼으니까 3개. 이렇게 구했었지.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몇 개 카드 5장의 카드에서 몇 장을 뽑았니? 몇 장을 뽑았어? 하나, 둘,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 거잖아. 이게 뭐냐? 5, P, 3이라는 순열의 수야. 이걸 P라고 써요. 사실 이거는 permutation의 첫 글자 P를 따서 만든 기호고요. 이거 N permutation 3, N permutation R이라고 읽어도 되고요. 그냥 NPR이라고 읽어도 돼요. 만약에 이 5개의 수를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이번에는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5개, 그 다음에 4개 이렇게 되겠지. 5장의 카드에서 2장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했으니까 순열의 수 5P가 되겠죠. 이게 순열이야. 다 배운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5장의 카드에 이용해서 5장을 이용해서 5자리의 수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얘가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5개, 하나 썼으니까 4개, 3개, 2개, 하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5, 4, 3, 2, 1 되는데 요 5, 4, 3, 2, 1을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또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나타내 볼 거예요. 이걸 n의 계승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영어로 팩토리얼을 읽어요.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n부터 하나하나 작아지는 숫자를 일일이 곱해서 1까지 곱한 거를 우리가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5, 4, 3, 1,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모든 자연수를 곱했잖아. 그럼 얘를 간단히 쓰면 뭐냐면 5 팩토리얼이야. 5 팩토리얼 정의가 5, 4, 3, 1. 그리고 또는 얘를 순열의 수로 나타내면 5개에서 5개를 일렬로 나열했으니까 순열의 수 5P5가 되겠죠. 자, 여기 봅시다. 순열의 수 NPR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N개 있어. 그러면 N, N-1, N-2에서 총 몇 개? R개를 곱하게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N-R 플러스 1까지 곱하게 됩니다. 자, 5P3 보면 5부터 시작해서 3까지 곱했잖아. 5에서 3 빼면 2지. 거기다 더하기 1하면 3이지. 자, 5P2 보면 5부터 시작해서 5에서 2 빼면 3이지. 거기다 1 더해서 4까지 곱했죠. 자, 5P5 보면 5에서 시작해서 5에서 5 빼면 0인데 더하기 1에서 1까지 곱했지. 그래서 NPR은 N, N-1, N-, N-R 플러스 1 이라고 하고요. 얘를 이렇게도 씁니다. 이게 뭐냐? 얘를 요 정의로 나타내면 NPR이니까 5팩, 5에서 3 빼면 2팩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걸 여기다 쓸게. 5, 4, 3, 2, 1, 5팩이죠? 나누기 2,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약분하면 5, 4, 3 맞지? 얘도 5P가 5팩을 5에서 2 빼면 3이지? 3팩으로 나눈 거지? 내가 왼쪽에다가 연산할게. 5팩이 5, 4, 3, 2, 1 하고 3팩은 3, 2,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다 약분하면 5, 4 되죠? 오케이? 요 뜻이 얘랑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5P5 해봤잖아요. 5P5는 5, 4, 3, 2, 1까지 곱해서 5 팩토리얼이었죠. NPN은 항상 N 팩토리얼이 되고요.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돼 있고 NP0도 1로 약속돼 있습니다. N개에서 아무것도 안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 한 가지. 아무것도 안 뽑는 거 한 가지. 자, 그러면 예제 8번에서 연습하고 갈게요. 자, 지금 4P라는 순열의 수가 나와 있는데 얘는 4개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4 곱하기 3. 그러니까 4로 시작해서 2개를 곱하면 돼. 그럼 12야. 그리고 NPN은 N 팩토리얼로 약속돼 있다 그랬어. 5P5는 5 팩토리얼이고요. 5, 4, 3, 2, 1을 다 곱하면 얘는 120이에요. 그리고 NP0는 1로 약속돼 있다 그랬지? 3P0은 1이야. 그러면 예제 9번부터 봅시다. 지금 6개의 문자가 있고요. 얘를 사용해서 만든 순열 중에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1번부터 볼게요. W가 맨 앞에 M이 맨 뒤에 놓겠대. 그러면 남은 문자가 뭐가 있냐면 I, S, D, O고요. 하나, 둘, 셋, 4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럼 뭐야 이게? 4P4지? 4, 3, 2, 1, 4 팩토리얼이지? 곱하면 24가지가 되겠죠.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와 O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들어가게 할 거래. 그럼 I, O 빼고 나머지. 자, I, O 빼고 나머지가 하나, 둘, 셋, 4개지.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가운데 나열할 거야. 4P이지. 그치? 그러고 나서, 자, 요렇게 꼭 묶어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가 하나, 2개 문자가 더 남아있겠죠.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 6개지. 그리고 지금 I랑 O랑 꼭 I가 앞에 있어야 되고 O가 뒤에 있어라 이런 말 안 했고요. I와 O 사이에 2개라 그랬거든. 그래서 I, O는 2개 자리 바꿀 수 있어요. 2개 자리 바꾸는 방법 2가지. 그래서 지금 네모가 하나, 둘, 3개잖아. 얘네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3P3입니다. 따라서 얘는 4P가 4 곱하기 3.
그리고 2, 3p3이 3팩이니까 3이 1. 이렇게 되죠? 144개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핵심 단어 있죠? 적어도. 별표. 적어도. 3번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맨 앞이든 맨 뒤든 둘 중 하나는 자음이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원래 일일이 세려면 앞에 자음이 오고 뒤에 모음이 올 때, 또 앞에 모음이 오고 뒤에 자음이 올 때, 또 둘 다 자음이 올 때 이 세 개로 나눠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 않고 우리는 전체 순열의 수 중에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뺄 겁니다. 전체라는 건 6개 문자를 일일이 나열하는 걸 얘기하고요. 6p6이고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계산해보자. 지금 모음이 i하고 o가 모음이야? 그럼 i하고 o가 양쪽 끝에 있고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를 줄 세우면 되죠. 일단 가운데 4개를 줄 세우는 방법 4p4 4개 일일이 세우니까 그리고 I, O 2개 자리 바꿀 수도 있지. 2개 자리 바꾸는 거 2가지. 4p4가 4팩이에요. 4, 3, 2, 1. 요거를 우리가 6p6에서 빼주면 되죠. 빼줄 거야. 그럼 요 계산이 요 내려와서 할게. 6, 5, 4, 3, 2, 1 빼기 얘인데 720 빼기 48 하면 672개가 됩니다. 자, 예제 10번은 사람을 나열해 볼 거야. 이제 남자 3명,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이제 여자 3명이 이웃한대. 그럼 여자 셋을 묶어. 이렇게 여자 셋을 묶고 얘네가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남자애들이 있겠지. 그죠? 그러면 지금 네모가 몇 개 있니? 그럼 하나, 둘, 셋, 4덩어리를 줄 세우는 거야. 4p4야. 거기에 여자애들 3명이 또 줄 세울 수 있지. 여자애들 줄 세우는 방법 3p3이야. 자, 4p4가 4, 3, 2, 1에서 24가지. 3p3이 3팩이니까 3, 2, 1에서 6가지. 되니? 그럼 우리가 구하는 요 가지수는 144개입니다. 자, 여기서는 2번이 별표야. 이웃하지 않게. 자, 이거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문제예요. 이웃하지 않게. 자, 여자애들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여자의 반대 속성에 있는 애들이 남자죠? 그치? 그럼 남자를 먼저 줄 세웁니다. 남자 3명을 줄 세우고. 얘네 줄 세우는 방법이 3p3이지. 얘네를 먼저 줄 세우고 나면 남자애들 사이사이가 있어. 하나, 둘, 셋, 4개의 공간이 생기죠. 이 4개의 공간에서 3개를 뽑아서 여자애들 세우는 거야. 그럼 여자애, 만약에 이 공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뽑았다 그래도 여자애들 이웃하지 않지. 만약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뽑았다 그래도 여자애들 이웃하지 않겠지. 그래서 공간 몇 개? 4개고요. 사람은 3명이잖아요.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4p3입니다. 3p3은 3팩이니까 6. 그 다음에 4p3은 4부터 3개의 자연수. 4, 3, 2 곱하면 되지. 6 곱하기 얘도 24네요. 그래서 답이 144.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그러면 남녀 또는 여남 이렇게 세우는 2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니? 교대로면. 그러면 남자 줄 세우는 방법 3p3. 또 여자 3명 줄 세우는 방법 3p3. 그리고 요 2가지가 있는 거잖아. 곱하기 하면 되고 3p3이 6이야. 3팩이 6이야. 6 곱하기 2 하니까
얘는 72가지가 되겠지. 11번 봅시다. 5개의 숫자 0, 1, 2, 3, 4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다음을 만들 거야. 1번부터 해볼게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한대요. 세 자리 정수.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0이죠. 맨 앞에 0이 올 수는 없죠. 그럼 세 자리 정수가 안 되지. 그러니까 0 빼고 올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리고 하나를 썼다고 치면 0, 2, 3, 4. 4개 남지?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는 거 4개. 또 하나 썼다 그러면 3개 이렇게 되지? 4 곱하기 3에서 얘는 48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의 핵심은 짝수. 짝수는 1의 자리 숫자를 봐야죠.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여야 되지. 근데 0일 때랑 0이 아닌 짝수일 때랑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셉니다. 맨 끝에 숫자가 0일 때, 2일 때, 4일 때. 원래 2하고 4는 같이 세도 돼. 얘만 달라. 자, 왜냐하면 0을 세고 나면 더 이상 우리한테 0이 없지.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 4개죠. 그 다음에 3개지. 오케이? 근데 2를 맨 뒤에 써놓으면 우리한테 0이 남아있기 때문에 맨 앞에 올 수 있는 숫자가 4개가 아니라 3개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0이 올 때랑 맨 뒤가 0이 아닌 짝수가 올 때랑 경우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세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얘는 12개 더하기 9는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12 더하기 18에서 30개의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 봅시다. 4의 배수 판정 방법은 맨 뒤에 두 수가 4의 배수여야 되죠. 00, 04, 08, 12, 16, 20, 24 이런 식으로. 앞에는 상관없어. 맨 뒤에 두 수만 보면 돼. 그러면 이 숫자로 만들 수 있는 4의 배수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00은 안 되니까 04, 08 안 되지. 12, 16 안 되죠. 20, 24, 28 안 되고 32, 36 안 되고 40, 44부터 쭉 안 되지.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야. 0을 쓴 경우랑 0을 안 쓴 경우랑 나눠 생각합니다. 얘는 앞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달라. 0을 쓴 이 세 가지는요. 0하고 4를 썼다 그러면 더 이상 0이 없기 때문에 맨 앞에 수가 3개가 올 수 있어요. 그치? 하지만 0을 안 쓴 요 1, 2 같은 경우는 1, 2 없앴다. 그럼 몇 개야? 세 수가 남아있는데 0이 포함되어 있지? 그럼 0도 못 오지? 그럼 여기 몇 개야? 2개밖에 못 오죠. 그치? 그래서 요 3개. 0이 들어간 3개는 3. 그치? 그리고 0이 안 들어간 요 3개는 2개씩 올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3. 9 더하기 6해서 15개의 수가 되지. 그 다음에 3의 배수 또는 9의 배수의 판정법 아니? 3의 배수는 1, 2, 3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여야 되죠? 9의 배수도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여야 돼? 잘 알고 있네. 그러면 합이 3인 경우부터 봅시다. 합이 3. 0, 1, 2가 있죠. 그냥 이렇게. 일단은 줄 세우는 건 좀 이따 생각할게. 합이 6인 경우는 0, 2, 4. 또 1, 2, 3. 합이 9인 경우는 2, 3, 4. 자,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 0이 포함되는 경우랑 0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랑 이제 줄 세우는 게 다릅니다. 즉 0, 1, 2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릿수를 생각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4개지. 0이 맨 앞에 못 오니까. 하지만 이렇게 0이 아닌 세 수가 있을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6가지죠.
그래서 0이 포함된 거 2개니까 4 곱하기 2, 0 없는 거 2개니까 6 곱하기 8 더하기 12에서 20가지가 있어.